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 회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괴롭히는 경우, 아니면 또 쟁점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노무사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제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고, 그리고 이 해고가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회사는 부당해고 이유서를 보고 우리는 이거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답변서라고 하는 서면을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회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아닌데? 이거는 부당해고가 맞는데? 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두 번째 이유서를 논리적으로 또 적어서 제출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로자는 부당해고다 라고 주장을 하고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서면을 각각 이유서와 답변서라고 하는데요. 이유서는 보통 근로자가 작성을 하는데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계속 거친 다음에 구제 신청하고 한 두 달 정도 후에 신문회의가 잡히게 돼요. 그럼 신문회의가 잡히면 그날 출석을 해서 공익위원들 앞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지고 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이런 자리를 거칩니다. 그러면 신문회의 거치고 나서 당일에 판정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노무사가 해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함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사건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답변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합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금액 선으로 합의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문회의가 열리게 되면 신청인 근로자와 같이 참석을 해서 그 공익위원분들 앞에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이런 진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문회의 참석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든다는 게 단점이겠죠. 근데 사실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회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사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지금 너가 잘못했는데 왜 이런 거 신고하니?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대리인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한테 함부로 전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 만약에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희 노무사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참석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말실수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인정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가이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근로자도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모든 사건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문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서면 작성만 대행을 하고 싶다, 이유서 작성만 대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나는 나 혼자 사건 진행하되 그냥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언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 여부는 사실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면 제가 솔직하고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